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9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오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김종인의 여론조사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주말에 여론조사하고 오는 22일에 그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단일 후보로 선거에 임하자라고 전격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김종인, 오세훈 이 3자가 허를 찔린 듯 합니다. 상당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여 전에 오세훈 씨가 국회에서 또 대응 기자회견을 했는데, 요 기자회견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걸 읽어보면은 좀 요령부득인 점이 있습니다. 그 요는 안철수 씨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사실과 다른지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건데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안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오세훈 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요거다. 요거를 받아들인다고 한 게 맞지 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서로 전화를 해서 하면 될 텐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알도록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씨도 여기서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약속은 또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단일화 염원 정말 강하십니다. 저 역시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시고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를 그 시작점으로 삼는 데 동의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그 희망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생중계 TV 토론 입장 전에 실무협상팀 세 분께 원칙 있는 단일화를 꼭 이뤄달라. 그리고 여론조사 방법에 있어서 좀 융통성 있고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 취지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마치고 나와 보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 유무선 배합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여론조사 원칙에 좀 어긋나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셨기 때문에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안철수 후보와 문자를 나눴고 오늘 아침 일찍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좀 후보 등록 전에 뵙고 싶다는 차원이었고 그래서 오전 9시 30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뵀는데 오늘 만남에서 제가 단일화 협상을 중단시켜서 절대 안 되니 계속 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정선거운동이 25일부터입니다. 선거일 이전에 24일 이전에 반드시 타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 합의 내용이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잠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과 그 직후 있었던 안철수 측의 협상팀장인 이태규 사무총장의 백브리핑 내용은 제가 듣고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두 기자회견과 백브리핑 내용을 종합해보면 새롭게 협상의 재개를 요청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지 새로운 걸 저희 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가 썼는데 어떤 안을 100% 받아들이는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태규 사무총장이 그동안 그런 행태 여러 번 해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이 그 결정판입니다. 저희로서는 다시 협상 계속하자 재개를 요청한 정도의 내용일 뿐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가 표현할 때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방식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수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말씀만 수용한다고 했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태규 사무총장 백브리핑 내용 때문에 더욱더 내용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백브리핑 들어보니 경쟁력 받겠다고 했고 적합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무선 비율도 협상하겠다고 하고 받은 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 수용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당에는 안철수 후보 표현대로 김종인 안과 오세훈 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으로서 당과 오세훈이 합의한 국민의힘의 당의 안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그런 표현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정권 심판이란 지상 가치만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그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되지 못한 후보는 최선을 다해서
선거 운동을 돕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오늘 아침 의견의 일치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점만큼 믿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세훈 씨가 우리가 요구한 단일화는 이거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거다. 근데 언론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어제 협상에서 우선 여론조사서 2개를 결정해가지고 하나는 적합도 조사를 하고 한쪽은 경쟁력 조사를 해가지고 합산을 한다. 그리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는데 안철수 쪽에서는 계속 국민의 힘이 이 오세훈 씨를 후보자로 당선시킬 때 했던 그 방식, 즉 100% 무선 전화 조사 방식으로 하자고 했고, 오세훈 쪽에서는 90%는 무선, 10%는 유선 전화로 하자라고 해서 여기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질질 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어제 오세훈 쪽에서 5%, 10%를 5%로 내리자 했는데도 안철수 쪽에서는 그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언론 보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 안은 오세훈 안은 5% 아니면 10%의 유선을 포함한 90 내지 85%의 무선을 종합한 여론조사를 한다. 요걸 안철수 씨는 다 받아들이겠다 한 겁니다. 다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안철수 김종인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협상을 해보니까 안철수 김종인이란 말이 아니라 오세훈 김종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세훈 안과 김종인 안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오세훈 씨가 합의를 해놓고도 김종인 씨가 틀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안철수 쪽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오세훈 안, 김종인 안, 뭘 주장하든지 그거 다 받아들이겠다. 이래버렸으니까 뭐 10%를 주장하면 10%도 받아들이겠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씨는 그 밑에 이태규 사무총장의 이야기가 또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자회견을 할 바에야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안철수 씨한테 당신이 받아들이겠다는 거 요거 맞죠? 라고 딱 문자를 보내가지고 받아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별도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이 더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뭐냐? 요구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게 뭐냐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기자회견 때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안철수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면 됩니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안은 이거다. 그러면은 안철수가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자. 이래버리면 되는 건데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그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는 어쨌든 단일화를 깨려고 하는 게 그 의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기에 오세훈 씨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오세훈 씨는 불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이 점점 오세훈 씨한테 불리해져 가지고 이 여론조사에서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기더라도 이게 좀 명분이 약해요. 안철수는 양보를 했으니까 지더라도 흔쾌히 또 선거운동을 해준다 이겁니다. 명분을 갖고 있는데 빨리 오세훈 씨가 자기 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제 김종인보다야 오세훈 씨의 미래가 더 창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혼란상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102명의 선출된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주호영 씨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혼란상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종인 씨는 선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이라는 것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건데 국민으로부터 권력 위임받은 102명은 이렇게 방관자가 바보처럼 앉아있고 아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김종인이가 노골적으로 단일화를 깨려고 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문재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 김종인이고 김종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주호영 등 10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